안녕하십니까, 박인정 회사입니다. 오늘 43강인데 다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양도세를 절감하는지,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, 전략적 상태 쟁점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9.13 대책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정부는 이제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또 공급도 확대하는 두 가지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, 공급을 더 늘릴 만한 택지가 부족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고, 또 특정 지역에 고밀도로 개발하면 더욱더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, 이런 이제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, 그렇다고 해서 보유세를 세게 매기면 극소수의 부유층은 다 그걸 낼 수가 있지만, 웬만한 급여 생활자나 중산층은 연봉 한 5, 6천에서 5, 600만 원의 보유세를 낸다는 것은 이건 10분의 1인데 대단히 큰 돈이죠. 현재도 웬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한 2, 300만 원의 제한세 플러스 종부세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부담스러운데, 그것 2배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대책 없어질 수 있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시키자,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자, 이것도 제가 우리 재경저널에 김건박 시사는 늘 보도해왔고, 여기 회계혁명의 조달 전략책 235페이지하고 236페이지에 그 내용을 자세히 실었습니다. 자세히 실어서 이거를 제가 다시 지판에다 서술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겠습니다. 자, 주택자들이 양도할 때 어떤 쟁점이 제기되느냐, 이런 것이죠.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, 내가 한 세대 한 주택인데 어떠냐? 그거는 비과세가 되죠. 9억까지는 무조건 비과세가 되고, 9억 초과액에 대해서 이제 장기 보유 공제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라가요. 그래서 사실 그 1세대 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진짜 미미할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. 그렇지만 또 어쩌다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물론 주택의 요건은 2년 보유, 수도권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거든요. 이상 목적일 때는 새집 사고 큰 집 팔기, 큰 집을 3년 내에 팔면 돼요. 새집 사고 나서. 또 상속받은 집은 기준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제 팔면 되고, 기농할 때도 기준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가면 돼요. 가고 나서 2년 내죠. 금방 팔리는 게 아니니까. 그 다음 이제 동거 복량이나 결혼한 미혼자들의 복남복녀가 결혼할 때 합가하면 역시 기존주택을 그 중에 하나를 5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세 주택은 거의 양도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. 자, 근데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잖아요. 다주택 할 때 어떻게 양도할 것이냐. 양도할 대상이 항상 비슷하게 있다고 치면,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 초등의 차익이 적은 것부터, 이건 당연하게 알겠죠. 말 안 해도. 그래서 나머져 있는 하나, 그것은 이제 나중에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비과세 받는 게 낫죠. 양도소득이 별로 안 큰 거, 최근에 산 거, 별로 급등하지 않은 거, 이런 걸 먼저 판다, 그런 얘기죠. 또 여러 채 양도할 때 있으면 연말 연시하다, 그러면 이제 연도를 분산해서 올해 말에 하나 팔고 내년 초에 하나 팔아서 다단계 누진세율을 해서, 이게 합해서 한 년도에 팔아버리면 누진세율을 해서 높은 거를 한꺼번에 받으니까, 이거를 두 개로 짝해서 내년과 올해 이제 한 채 이렇게 따로 팔면 낮은 세율을 낮은 세율과는 2번 적용 받으니까 역시 유리하다, 그런 얘기죠. 물론 또 처분 이익이 아니라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결손주택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럴 땐 그거하고 같은 연도에 하면 이제 상쇄가 될 수도 있고. 그 다음 이제 1년 문배한 보유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세율차로 생각해야 돼요. 1년 미만은 50%의 단연세율 정도, 그러니까 다단계 누진세율도 아니고 그냥 직방으로 이렇게 50% 터집니다.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은 40%. 2년 초과에 돼야 이제 일반적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, 그런 얘기고. 그다음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3년 이상 보유부터만 이렇게 적용돼요. 3년 이상부터. 그 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비용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결국은 3년 초과, 보유한 날로 3년 초과라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뿐만 아니라 세율도 일반 세율로 낮추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져가는 징역 후 양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, 자금원천도 조달해주고, 또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6억이니까 이 시가가 6억 이상 되면은
본인이 취득한 값은 옛날에 뭐 한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시세 6억으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원가가 6억이 되고 그때 7억이 된다 하더라도 차액이 1억밖에 안 생겨요. 그러나 5년 내에 양도하면 본인의 취득원가가 3억이고 그 당시 양도가가 7억이면 3억하고 7억 사이 4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가 되니까 역시 그것도 한번 낄 수가 있는 게 의미가 있죠. 그다음 상가 겸용주택이 있어요. 보통 주상복합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반 빌라나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에 그 1층은 상가, 2층은 내가 살고 할 때 주택의 절대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죠. 그러나 상가 면적이 더 크면 주택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1세주택 비과세를 보고 상가 부분은 이제 상가로 따로 이제 일반과세를 하는 것이다 얘기죠.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 면적 부분을 따지고 만약에 상가가 애매하면 빨리 내보내다든가 해서 주택으로 삼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. 옛날에 예정신고는 이제 예정신고를 하면 10% 세액공제를 해주고 하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폐지가 되고 예정신고도 안 하면 이제 20%의 가산세를 낸다. 언제까지 해야 되냐?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이달에 이렇게 하면 이제 20%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예정신고도 놓치면 이거를 먼저 맞고 다음 연도 확정신고에도 마찬가지예요. 안 빼줍니다. 또 여러분들이 혹시 산 주택 중에서 그 당시 이제 미분양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제 조세택을 막 붙여가지고 그때 막 그 취득을 권하는 때가 있었어요. 옛날 2000년 초나 이렇게 막 이럴 때 나온 조세택이 있다면 그때 조세택의 제한법을 한번 뒤져봐가지고 해당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해당되면 그걸 또 첨부해서 그 신고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략도 한 주택부터 기간, 시점, 선택 이런 것이 다 이제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박영정 교사였습니다.